그러니까 사실은 채권이 만약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2.25나 2.5 이 상태에서 발행했던 것들은 금리가 아주 세다고. 그러니까 4%, 5, 6%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되게 좋아요 지금 이게. 살만하지. 이거 얼마나 좋아 조건이. 오늘 말씀드린 대로 KP물에 대해서 할 건데, 이 KP물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전후 사정을 좀 같이 먼저 제가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연준에서 이제 앞으로 스테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좀 강력한 거에 두 개가 있을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스탠딩 레포라는 거고 하나가 일드 캡이라는 거다.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게 지금 최근에 다 나왔죠. 결국 다 나왔는데, 사실은 그 스탠딩 레포라는 걸로 나오진 않았고 뭘로 나왔냐면 그 연준에서 무제한 RP 대출을 해주겠다.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탠딩 레포예요. 스탠딩 레포가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얘는 이제 그 금융권, 그러니까 시중은행에서 미국 국채 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기 자기네들 국채. 근데 은행이 여러분 BIS 비율이 있잖아요. 이 BIS 비율이 뭐냐면 이 자본 건전성 비율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위험 자산 대비 여기가 이제 자기 자본, 그냥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채를 가지고 있어도 얘를 은행이 이 자기 자본으로 인정을 해서 그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랑 같이 인정을 해주겠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얘가 국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은행에서는 이 현금을 더 돌릴 수가 있죠. 시중에 뿌리거나 어찌됐든 현금을 활용할 수가 있죠. 국채를 현금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니까. 자, 요게 이제 이번에 나온 게 무제한 RP 대출이라는 걸로 나왔는데, 연준에서 이제 시중은행들이 최근에 지수가 낙폭이 컸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가 빚어졌어요? 뭐가? 달러가 무지하게 올랐죠. 그러니까 현금 선호 현상, 특히 이제 달러 선호 현상이 시장에서 굉장히 급격하게 나타났죠. 전체적인 시장에서 얘가 달러 선호 현상이 엄청나게 나오면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다 빠졌잖아, 다 여러분. 지수 빠지고 골드도 빠지고 채권도 빠지고 죄다 다 빠졌잖아. 여기 보시면. 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달러밖에 믿을 게 없다는 거야. 돈밖에.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미국의 은행들 입장에서도 현금을 확보해야 되니까 가지고 있던 미국 국채를 막 팔려고 그랬어요. 막 가지고 있던 미국 국채를 팔아가지고 현금을 마련하려고 막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장에 미국 국채의 매도가 막 나오면, 국채가 나오니까 얘는 가격은 떨어지겠지. 팔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럼 이거는 곧 뭐야? 금리의 상승을 불러일으킨다고. 그러면 시장에서는 지금 금리를 제로금리 비컷하고 제로금리로 만들고 그냥 어떻게든 금리 내리려고 제로금리까지 지금 내리고 있잖아. 근데 이런 현상들 때문에 시장에서 달러 선호 현상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미국 채권까지 막 던지면서 달러를 확보하려고 하니 미국 채권이 막 나오면서 금리가 상승해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연준에서 뭐라 그러면 은행들한테, 야 니네 채권 팔지 말고 채권 가지고 있으면 그거 담보해서 우리가 현금 찍어서 줄게,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여러분 스탠딩 레포예요. 스탠딩 레포.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일드 캡. 일드가 이제 금리죠. 캡은 모자잖아. 그 일드에 캡을 씌운다고. 그러니까 일드 위에를 뚜껑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0%로 지금 내렸는데 시장에서 달러 마련한다고 미국채까지 막 쏟아 부으니까, 그러면 금리는 올라가.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금리를 낮추려고 기준금리를 0%로 했는데 채권 매도가 시장에 나오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니까 얘를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0.5%라고요, 채권 금리가. 그러면 이 위로 올라오면 연준에서 니네 방망이 들고 있다가 내가 다 사버릴 거야. 채권을 다 사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 위로 금리가 못 올라오게 할 거야. 그러니까 채권은 가격하고 금리가 반대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내려가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얘를 어떻게든 비싸게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금리가 올라가는 걸 막아준다는 거는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내려가는 거를 어느 상한선에서 막아준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들이 채권을 팔까? 내려가는 거를 연준에서 막아준다는데 안 팔고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채권 금리가 안정이 된다고요. 요게 이제 일드 캡이라는 거였어요. 일드 캡. 그러니까 요게 두 개가 지금 실제로 시장에서 나왔죠, 지금. KP물이랑 이게 어떻게 연관되냐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서 달러를 마련하기 위해 혹은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람들이 미국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채권들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다 파는 거야. 그냥 달러, 돈이 최고인 거야. 그냥 그게 뭐 코리아 원이 됐든 엔이 됐든 달러가 됐든 전 세계의 어떤 사람들이 채권도 못 믿겠다, 골드, 금땡이도 못 믿겠다, 그냥 현금이 최고다 하고 팔아버리니까, 그런 와중에 뭐가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시장에 채권이 나오냐면, 자, 여러분 KP물의 정의부터 봅시다. 여러분 KP물이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공기업이나 우리나라 그 신용도 굉장히 좋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해서 자본을 조달할 때 우리나라에다 발행한 게 아니라 달러를 표시로 해서 해외에 발행하는 채권을
KP물이라고 해. 그럼 이거를 누가 사? 해외 투자자들이 사죠. 해외 투자자들이 살 거 아니야. 근데 이 해외 투자자들이 사는데 이 해외 투자자들이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채권 이거를 시장에 판다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를 다시 사. 근데 강남 큰손들이 이번에 이게 시장에 많이 급격하게 나오면서 채권들이 강남의 큰손들이 이 채권들을 다 흡수했다는 거야 이번에. 자, 서울 한남동에 거주하는 자산가 신재영 씨는 매일같이 찡그린 얼굴을 하고 있다. 그러다가 안전적인 상품을 찾아 돈을 넣어주는 자산 전문가 상담 결과 그 결과 추천받은 게 KP물. 이게 여러분 올해 기사야. 얼마 전 3월달인가 기사야. 환위험이 없어 안정적인 뿐만 아니라 비과세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걸 알고 사들였다. 자, 서울 방배동에 거주하는 오동열 씨. 얼마 전 한 증권사를 통해 1억 5천만 원 정도의 KP물을 사들였다. 자, 금리가 여러분 4%야 4%. 초반 금리로 은행 예금 금리보다 훨씬 높은 데다 안정성이 뛰어나고 비과세 혜택도 있다. 이 안정성이라는 거는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환해지가 다 들어가요. 달러로 발행이 되니까 얘는 환위험에 노출이 되잖아. 근데 이게 환해지가 된 상품이고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까지 다 주어지고 그 다음에 얘는 일반적인 정크본드나 이런 게 아니라 뭐 한전, 교보생명 굉장히 좀 우량한 기업들이 발행하는 그런 채권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거기다가 여러분 금리가 장난 아니죠. 지금 4%야 금리가. 그러니 이거를 막 사는 거야. 얼마나 이게 좋아 지금 금리가 지금. 그래서 이것들을 엄청 많이 산다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조금 사모펀드처럼 가입 금액이 좀 커요. 20만 불 이상인가 아마 그럴 거야. 근데 요새는 좀 그 기준이 좀 낮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얘를 강남 큰손들이 이번에 이제 많이 샀다는 기사들이 찾아보시면 나올 수 있습니다. KP물이라고 이제 나올 거예요. 문제는 여기 보시면 KP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나오죠. 최소 가입 금액이 20만 달러, 그러니까 2억, 2020년 4월 14일 2억 4천. 고액 자산가들사의 인기를 끈다. 연 5, 6% 기대 수익률.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 왜 5, 6%야? 근데 보통 여러분 이게요 해외에 발행하잖아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 KP물을 해외에 발행한다고 쳐요. 그러면 이 채권의 금리는 보통 어떻게 책정이 되냐면 만약에 미국에다가 해외에다 발행한다면 미국 기준금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제로지만 작년에만 해도 뭐 2%라고 치자고. 미국 국채 수익률 더하기 그 신용 스프레드. 그러면 2점 몇몇 되겠지. 그래서 요게 보통 이 삼성전자가 채권을 발행하면 금리가 보통 2점 몇몇이나 아니면 3점 몇몇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보다 조금 그 신용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는 기업은 이 신용 스프레드가 더 받으니까 뭐 4%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채권이 만약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2.25나 2.5 이 상태에서 발행했던 것들은 금리가 아주 세다고. 그러니까 4%, 5, 6%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되게 좋아요 지금 이게. 살만하지. 이거 얼마나 좋아 조건이. 요게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 연금매 은행채 강남 큰손들 1천억 싹쓸이. 강남 큰손들에서 은행 발행 채권이 인기 19를 위한 글로벌 자금 경색으로 해외 기관 투자자가 보유 중인 국내 기업의 채권을 금매로 시장에 내놓았기 때문 삼성증권 우리은행이 발행했던 KP물을 1,000억 넘게 삼성증권에서 팔아먹었고 이번에 문제의 신용자본증권이란 말이 여기 처음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재밌어져. 이제부터 재밌어져 여러분. KP물이 신용자본증권이라는 건데 이 신용자본증권에 대해서 이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게 재밌어요 여러분. 그래서 종류에 따라서 세전연 4.98 최대 6.17 아무튼 블라블라블라 아무튼 되게 좋다는 거야. 아무튼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홍보를 하면서 매스컴 플레이를 쓱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방금 보셨다시피 이 KP물은 뭐라고 나왔어요? 지금 방금 전에 신종자본증권으로서 라고 하죠. 신종자본증권. 근데 이 신종자본증권이 무슨 채권이다라고는 얘기 안 하고 그냥 KP물 좋습니다 요새 너무 많이 팔고 있어요 뭐 이런 여러분들 사세요 돈 있으면 막 이렇게 지금 나오잖아 지금 기사가. 근데 신종자본증권이 뭔지에 대해서는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 근데 이제 신종자본이 뭔지 이제 알아봅시다. 자 여러분 채권은요 보통 뭐 우리은행 아까 우리은행 나왔으니까 자 우리은행이 발행을 딱 하면 만기가 있겠죠. 만기랑 이자가 있고 보통 얘는 선순위채죠. 선순위채.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은행 망했을 때 제일 먼저 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채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선순위고 이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은 후순위라고. 얘네들이 선순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채권을 발행해서 이자를 매달 주니까 얘는 부채야. 우리은행 채권은 부채라고.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이 신종자본증권 그야말로 신종이야. 얘는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딱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 몇몇이 달라. 뭐냐면 여러분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없어요. 보통 30년이거든요. 만기가 엄청 긴데 이 30년도 만약에 우리은행이 저기 30년 만기로 우리가 발행했지만 30년 뒤에 우리가 봐서 조금 연장하고 싶으면 우리 연장할 겁니다. 이 선택권이 우리은행에 있어. 그리고 만기에서 다르고 이자는 대부분 고이율이고요. 보통 콜옵션을 행사해요. 자, 콜옵션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 권리 분석을 했을 때 선순위채랑
후순위, 얘는 주식이고 얘는 채권이잖아. 근데 얘는요 얘보다는 후순위야. 근데 얘보다는 또 선순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 가운데 위치에 있어 이 신종자본증권은. 그리고 콜옵션을 갖고 있는데 보통 콜옵션이 5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5년은 뭐냐면요, 우리은행에서 채권을 30년 만기로 발행을 하죠. 발행을 했는데 고이율이에요. 이게 보통 막 4%, 5%, 6% 막 이래. 그러면 이거를 투자한 사람들은 굉장히 좋잖아. 지금 실질금리 빵인데. 근데 얘는 우리은행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이자 비용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 아니야. 반대로 보면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30년 만기를 했지만 5년 뒤에 우리가 얘를 돈 갚고 다 땡처리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채권입니다 라고 하는 게 이 신종자본 채권인데, 보통 5년 아니면 10년 정도의 이거를 콜옵션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여기서 더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 얘는요 이자가 높잖아요. 보통 이자를 3개월이나 분기마다 아니면 연 이렇게 주는데요, 만약에 사정이 너무 어려워 갑자기, 그러면 우리은행에서 우리 지금 사정 어려우니까 이자 안 줄 겁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강제성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은행에서 우리 지금 때문에 지금 망했어요. 지금 현금도 없고 뭐도 없고 니네 이자 줄 필요 없어. 우리 너네 이자 못 주겠어. 다음에 한꺼번에 줄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우리은행에서. 이게 보면 여러분 봐봐. 우리은행 입장에서 굉장히 좋죠. 발행자 입장에서는.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고이율이라는 거 말고는 모든 선택권이 지금 우리은행이 운전대를 지금 잡고 있잖아. 만기도 30년인데 얘도 나중에 그러니까 중도 상환이 안 돼 여러분. 이거는 양도는 되는데 중도 상환이 안 돼. 그러니까 30년이고 이마저도 나중에 30년 뒤에 우리 더 할 거야. 연장 더 할 거야. 그럼 더 해버릴 수 있는 권한도 이 발행사에 있고, 그 다음에 5년 뒤에 그냥 맘대로 그 원금 갚아버리고 끝낼 수 있는 콜옵션도 얘네들이 갖고 있고. 자, 그 다음 여러분, 이게 정말 대박 좋은 게 뭐냐면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자, 제가 아까 일반 채권은 발행하면 부채라고 잡힌다 그랬죠. 근데 신종자본증권은요 얘는 자본으로 잡혀요 여러분. 그래서 신종자본증권이야. 그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렸잖아. 지금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렸는데 얘는 저기 재무제표에 자본 계정으로 잡혀요. 이게 IFRS 그 뭐야 이번에 그 새로 만든 회계기 자본으로 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은행들이 이걸 많이 하거든. 왜 발행을 할까?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이거 영상 시작하기 전에 그랬죠. BIS 비율,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얘기하는 비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BIS 비율이 자본 건전성 비율이니까,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 자본 건전성 비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위험 자산을 처분하거나 이 자기 자본을 늘려야겠지. 그러면 얘네들이 돈이 필요할 때 얘를 원래는 채권을 발행하면 부채로 잡히니까 이 자기 자본으로 안 들어가는데, 이 신종자본증권은 얘가 자본으로 잡힌다고. 그래서 자산 건전성이 되려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얘네한테 꿀 빠는 거냐고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발행자 입장에서는. 자, 요거를 보시면, 자, 신종자본증권의 성격 이야기에서는 우선 자본과 채권의 특징을 명확히 이해해야 된다. 먼저 자본은 만기가 없고 확정된 지급 의무가 없으며, 제가 방금 말했던 신종자본 채권하고 똑같죠. 만기가 30년인데 그거마저도 내가 연장하고 싶으면 연장할 수 있으니까 거의 만기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구채라고. 그 다음에 지급 의무가 없으며, 내가 이자를 따박따박 주다가 나 힘들어 돈 없어 나 안 줄래 나중에 줄래 할 수 있다는 거고, 지급 의무가 없고 채권자에 대한 손실 완충력을 제공한다. 그 다음에 반면에 일반 채권은 확정된 만기가 존재하고 이자를 강제적으로 지급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업 파산 시 변제 우선순위가 선순위지위다. 근데 신종자본증권 자본 같은 경우는 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요게 이제 특징이고. 자, 주식하고 일반 채권하고 신종자본증권을 비교한 표예요. 자, 만기 채권 있음, 신종자본증권 장기 혹은 영구라는 거는 그냥 없다는 거야 여러분. 없죠. 그 다음 주식은 여러분 만기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자 지급은 의무적으로 얘는 줘야 돼. 근데 얘는 미지급, 지연지급 가능. 그 다음에 주식은 미지급, 얘는 이제 배당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 다음 변제 순위는 얘는 선순위. 그 다음에 얘는 최후순위야. 그 사이에 있는 게 신종자본증권.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표에 다 나와 있잖아. 그 다음에 기한이익 상실. 원리금 지연 지급 시 기한이익이 상실되지만 얘는 만기에 원금 상환을 안 줬을 때 기한이익 상실. 근데 여러분 만기가 있어 없어 지금 얘? 만기가 있어 없어? 만기 시 원금 상환 불이행 시에 기한이익 상실인데 만기가 없잖아. 그럼 얘는 뭐예요? 우리은행 망하면 돈 못 받는 거라는 거야. 만약에 극단적으로 가면 얘는 해당 없고. 자, 요게 이제 가장 큰 차이입니다. 채권하고 주식의 가운데 있는. 요거 기사 봐봐. 요거 작년 5월이야. 지금 1년도 안 됐어요. 보험사 신종자본증권 빚 갚느라 순이익 휘청, 요런 게 조금 나오기 시작한다요. 작년부터 이 이자율을 갚느라 허덕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얘네들이 발행을 해놓고 이자를 힘들면 안 내도 되지만 안 낼 수가 없지.
투자 등급 자체가 높은 그 우량채들이잖아요. 우량채들. 얘네들이 이자를 밀리기 시작하면 그거는 정말 또 하나의 리스크가 터지는 거거든. 아무리 안 줘도 되지만. 여러분, 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 이제 완전 이해 가셨어요? 여기까지 하면? 그렇게 나쁘다고도 볼 수는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 금리가 지금 엄청 나잖아요. 거기다가 환해지까지 다 돼 있잖아. 그리고 여러분, 우리은행이나 아니면 뭐 우리나라의 그 1금융들이 그렇게 쉽게 망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제가 5년 콜옵션이 보통 붙어서 나온다고 그랬죠. 5년 콜옵션. 금리가 높으니까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이 이게 계속해서 쌓이면 이자 비용이 장난이 아니라고. 얘네들도 이게 시간이 오래가면 부담이야, 우리은행 측에서도. 그래서 5년 콜옵션을 거는 거야. 그래서 투자자들이 보통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만기가 30년이라고 나오지만 보통 5년 정도 되면은 우리은행에서 이거 다 상환해버려요. 그냥 5년 만기에 굉장히 이율이 높은 채권이라고 인식을 한다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 아까 막 5% 6% 이랬잖아. 그리고 보통 5년 콜옵션을 5년이 지난 뒤에는 행사를 하더라. 그러면 5년 만기인데 지금 금리가 5% 6%잖아. 그러니까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거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윈윈 구조잖아, 이게. 환해지까지 다 돼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굉장히 좋은 채권인데 이번에 달러 마련한다고 해외 투자자들이 이거를 다 시장에 팔아 제낀 거야. 달러 마련한다고. 그거를 강남 큰손들이 사면서, 아, 역시 강남. 그리고 이게 아까 가입 금액이 얼마였어요? 20만 달러 였잖아. 20만 달러. 그러니까 개미들은 못 사. 자, 이게 크니까. 근데 얘를 그렇다고 해서 좋다고 해서 무턱대고 그냥 뭐 요거 표면적인 이렇게 기사들이나 이런 것만 나온다고 보고 사면은 되느냐 안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들어가는 거는. 왜냐면 이거 여러분, 이거 외국인들이 강남 큰손들한테 한 번 돌리고 강남 큰손들이 소위 이제 우리들한테 폭탄 돌리게 하는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고 모으 자식간의 금융위기, 실물위기로 완전 꺾여버려서 은행에서 뭐 금융위기나 이런 거 아니면 시스템 이런 거 한번 터져, 우리나라도. 그러면 여러분, 얘네들이 이거 이자 낼 수 있을까? 이자는 안 주는 건 고사하고 원금까지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거죠, 지금 이건.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그 바뀐 거 국제회계기준, 그거 뭐지? IFRS인가? 그거 뭐 있잖아, 바뀐 거 국제회계기준. 자, 지금 얘가 나오면서 이 신종자본증권은 부채가 아니라 자본으로 잡혔어요. 지금 자본으로 잡혔는데요, 이 회계기준이 이번에 바뀌면서 이 자본이 부채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야, 지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있던 거 깎이고 없던 거 늘어나면서 BISP를 확 꺾어져 버릴 수 있어. 그러면 이거 뒤늦게 와 좋다 해갖고 들어간 거, 이거 이자도 못 받고 돈 묶이고 나중에 원금 손실까지 날아갈 수 있고, 이거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잘하면. 지금 빚 갚느라 휘청휘청 한대잖아. 2019년 5월 29일이니까. 얘네들이 이러다가 이자 줄 돈 없고 그게 무리가 가서 얘네들 기업 밸류까지 깎아먹는다 그러면 이거 이자 주겠냐고. 안 줘도 되는데 안 주겠지. 그 다음에 만기가 30년인데 콜옵션 5년 행사는 고사하고 30년 동안 기다렸는데 30년 이상으로 얘네들이 또 연장해버리면 언제 상환받을 거야, 나는 이거. 이자도 안 주고 언제 상환받아? 자식한테 물려줘? 관짜고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 리스크가 있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은근슬쩍 이거 지금 우리 중산층 밑에 우리 같은 힘들게 사는 애들한테 슬쩍 폭탄 돌리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 지금. 내가 그 의심이 든다고, 지금 그 기사 보니까. 사실은 저도 잘 몰랐어요. 저도 잘 몰라갖고 제가 이제 조금 찾아봤는데, 제가 왜 찾아봤냐면 KP물이 뭐 이번에 강남 큰손들이 뭐 인기네 뭐니 하도 하길래, 이거 뭔가 있을 텐데 이렇게 싸고 좋은 게 세상에 없을 텐데 하면서 찾아보니까 이제 얘가 이거였던 거야. 그래서 제가 막 기사 찾아보고 스터디 좀 하니까 요런 게 있더라고, 요런 게.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지금 증권사나 이런 데서 아마 활발하게 KP물이나 아니면 신종자본증권 이런 것들을 막 팔 거예요. 파는데 또 이번에 ETF, ETN, 그 다음에 예전에 무슨 뭐 DLF 뭐 이런 것처럼 또 좋다니까 그냥 그 판매원들 아무도 몰라, 그 증권사람들. 그러니까 조심하시라고, 여러분. 누가 지나가다가 옆에서 나 이번에 신종 KP물 뭐 한 3억치 샀어 이러면서 하면은, 그래? 금리가 그렇게 많이 준다고? 그러면서 혼란 갖고 하지 말고 꼭 이런 부분들을 짚어보시라고요. 다 했어. 불태웠어.